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제목으로 2022년 두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거시경제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어제 뉴스인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사실상 역사적인 정점이다. 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20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의 엄청난 돈 풀기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1970년도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이제 정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제 뉴욕 유가가 150불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를 돌파했고요. 다시.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제 경제 성장 둔화 경고 때문에 일제히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어제는 올랐고 오늘 다시 하락하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텔이 5% 하락하였고요. 대신에 중국 증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중국이 어제 27조 원의 규모의 부가세를 추가 환급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60개의 게임판으로 발급했습니다. 텐센트 빼고 발급을 했는데 규제 완화의 시그널 아니냐. 아직까지 텐센트는 배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판으로 이제 풀어줬다는 소식 때문에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억누르는 하나의 이제 이슈가 이제 북한의 핵실험인데요. 백악관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내에 핵실험을 한다는 이제 소식이 어제 이제 언급을 듣는데 진짜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재개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상해와 항생 등 중국 증시가 일정의 희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러한 중국 관련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테슬라도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 쉐브론, 엑슨모빌 등 1%대 상승을 하면서 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심리는 공포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유가가 122로 다시 돌아왔으며 달러 지수는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유 가격이 $120 다시 돌파했고 인텔은 2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5% 하락한 건데 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 후 반등 장세라고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조심스러운 공포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시장은 이제 규제 완화 신호를 받으면서 반등을 이어갔고요. 중국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성 공급이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오늘인데 우리 시간 내일 밤에 미국 5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파생 시장에 따른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고요. 예측보다는 대응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생성된 테마의 무상증자, 그리고 노터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기발, 삼성전장군단 이런 유가 등의 에너지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단타도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여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는 이런 자동차 전장, 카메라 배들, 그리고 에너지를 꼽고요. 그리고 종목 기타 뉴스에서도 여전히 이런 자동차 전장을 언급드리고 있는데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 수출을 했다. 하지만 이거 한국 경제에서 뉴스를 단독으로 타이틀 단 건데 이 5조라는 거는 한국 경제만의 단독 타이틀이고요. 그 전에
딜레이기라는 언론사에서 삼성전기가 테슬라 카메라 모듈을 수주했다고 그 전날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걸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전은 한국경제가 단독으로 타이틀 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에 LG전자가 전장 사업으로 관련 뉴스를 내보냈고요. 또한 삼성 베트남 공장이 스마트폰 조업 일수를 줄였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올해 삼성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 수주 관련 뉴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쯤에 이 뉴스에 대해서 확인 공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한 뉴스가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신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테슬라 장비를 수주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조가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시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먹거리로 자동차 전장이 다시 부각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은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쌍용차 인수이양서 마감일, 그래서 KG그룹과 쌍방울 관련주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오늘 밤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리 이슈 여전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내일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BTS 신규 앨범 출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조금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윈텍 거래정지, 메디콕스 거래정지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를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